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주식으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지금 한국 자산시장의 이례적인 흐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영끌 방식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실상은 새로운 형태의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주식을 팔아 집을 사고 또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영끌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용산구로 전체 거래액 중 7% 이상이 주식 채권 매각 자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그 뒤를 서초, 강남, 송파, 종로 등이 이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금융 레버리지를 쓰기 어려워진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주식 투자를 유일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최근 3개월 사이 22%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증권사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을 통해 빚을 내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빚2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단순히 개별 투자자들의 선택일 뿐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와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는 무려 0.74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리밸런싱, 즉 자산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띄는 변화는 주담대가 막히자 사내대출, 예금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우회적 영끌까지 활발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내대출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4,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거비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주식과 부동산 양쪽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흐름이 지금 자산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막을 수 없고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자산시장 전반을 빠르게 흔들고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 부동산을 사고 부족한 돈은 우회대출로 충당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자산시장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긴밀하게 연결된 동조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이 흐름, 그 중심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앤뉴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